안녕하세요. 아제이슨입니다. 오늘은 조금 사적인 얘기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내년 초에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틈날 때마다 구인 공고를 한 번씩 훑어보는 게 일상이 됐는데요. 오랫동안 묵혀뒀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꺼내서 다시 다듬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보니까 비단 저만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저하고 비슷한 연배의 많은 분들이 딱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취업이라는 만만치 않은 현실 앞에서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용기를 내서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기에 오늘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과연 어떻게 써야 할까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몸담고 있는 시설관리 분야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닐 거예요. 어느 직종이든 사람을 구하고 일자리를 찾는 그 본질은 통하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제 얘기 천천히 따라오시면 분명히 작지만 알찬 팁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시설관리 분야의 구인구직 현실부터 조금은 냉정하지만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설관리직은 1년 단위 계약이 거의 관행처럼 굳어 있습니다. 매년 계약 갱신을 신경 써야 하는 고용 형태다 보니까 조직에 대해서 아무래도 끈끈한 소속감을 느끼거나 높은 충성도를 갖기는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걸 마냥 근로자 개인의 끈기나 자질 문제로 몰아세우기에는 참 억울한 면이 있어요. 대부분 위탁 관리로 운영되는 우리 업계의 구조상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반 기업들처럼 한 달 이상 여유를 두고서 차근차근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풍경? 여기에선 기대하기가 힘들죠. 예고 없이 누가 짐을 싸서 들어오고 또 순식간에 자리가 비는 일 비일비재하다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공략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평소에 일 좀 서툴다고 핀잔 듣던 사람이라도 막상 그 한 명이 빠져나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남은 동료들이 그 업무 공백을 메꾸느라고 고스란히 고생을 떠안게 되거든요. 하루하루가 아쉬운 상황이니까 현장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는 사람을 정말 최대한 빨리 뽑는 게 급선무가 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채용 도장을 쥐고 있는 관리소장이 되었다. 상상해 볼까요? 수많은 지원자 속에서 이력서상 경력도 적절하고 글에 줄 사이로 이 사람 참 성실했겠구나. 뭐 그런 느낌이 드는 지원자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우리 현장의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한다면 어떨까요? 그때 소장님의 마음은 복잡하게 잴 것 없이 딱 하나뿐입니다. 당장 채용 확정지을 테니까 내일부터 바로 출근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말이죠. 앞선 내용에서 관리소장의 급박함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 급박함을 역용하는 전략을 제시할 차례입니다.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내 이력서가 선택받기 위해서 왜 짧고 굵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취업 시장 인력이 넘치다 보니까 자격증 하나만 믿고 덤비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단 보이는 공고마다 무조건 묻지마 지원하는 무차별 이력서 살포 만연하죠. 그런데 이런 치열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내 서류가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눈에 콕 박힐 수 있을까? 정답은 아까 말씀드린 상황 속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산더미처럼 쌓인 이력서 속에서 우리 현장 기준에 맞는 사람을 최단 시간에 찾아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나이, 자격증, 경력 같은 필수 조건들을 먼저 보겠죠. 그렇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런 스펙들은 당장 우리가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할 포인트는 딱 하나, 바로 가독성입니다. 안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렇게 지원자가 하고 싶은 말만 구구절절 늘어놓는 장황한 자기소개서 꼼꼼히 읽어줄까요? 죄송하지만 절대 안 읽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간결하게 핵심만 꼭 집어서 쓰셔야 합니다. 읽는 사람 입장에서 불필요한 사족 미련 없이 과감하게 다 덜어내세요. 여기서 잠깐 의외의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오버스펙인데요.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자격증이 너무 많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면 현장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가령에 제가 군 장교 출신인데 혹은 왕년에 내가 대기업 관리직으로 수많은 부하를 거느렸었는데 뭐 이렇게 과거 영광을 강조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채용 담당자는 속으로 덜컥 이런 걱정부터 합니다. 아니, 이분이 과연 내가 시키는 허드렛 일들을 묵묵히 할 수 있을까? 관리자 마인드가 뼛속까지 배어서 업무 지시 받기 껄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침이 마르도록 강조했었죠. 현장은 지금 당장 일손이 급해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니까 이력서 빈 공간, 눈에 잘 띄는 곳에 즉시 근무 가능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에이, 그게 뭐라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이 사소한 문구 하나가 여러분의 채용 확률을 몇 배 높여주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것입니다. 종종 이런 분들 봤습니다. 아휴, 내가 나이가 벌써 환갑이 넘었는데 또 관련 자격증도 경력도 나한텐 하나도 없는데 설마 나를 써주겠어? 이렇게 싸워보기도 전에 미리 마음을 접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시설 관리라는 게 겉보기에는 그 일이 그 일이고 원하는 인재상도 똑같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막상 들여다보면 현장마다 그 바라는 인재상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아파트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아파트는 정년이 따로 없는 현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동대표님들이 혈기왕성한 젊은 친구들보다는 인생 경험 풍부하고 점잖은 연배의 선배님들을 훨씬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관리소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어설프게 경력 조금 있다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훈수나 두는 사람보다도 차라리 하얀 도화지처럼 깨끗하게 하나를 가르치면 열심히 다해서 배우려는 성실한 초보자를 간절하게 원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미리 주눅들지 마세요. 어딘가에서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분명히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두드리시면 취업의 문은 반드시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현실적인 팁 하나 더 얹어드릴게요. 구직하실 때 근무처를 너무 집 코앞으로만 한정짓지 마세요. 동네만 고집하다 보면 스스로 기회의 문을 좁히는 꼴이 됩니다. 지도를 조금 더 넓게 펴서 시야를 확장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그렇다고 앞뒤 안 가리고 일단 지원하고 보자, 뭐 이런 식은 곤란하죠. 덜컥 합격했는데 막상 가려니까 너무 멀어서 못 다니겠네. 뭐 이러면 서로 힘 빠지잖아요. 적어도 내가 여기 합격하면 매일 출근할 수 있을까? 정도는 딱 한 번만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지원 버튼을 누르세요.
너무 이것저것 재다가 좋은 기회에 놓치는 것도 문제지만 최소한의 현실성은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시설 관리 분야가 초반부터 급여 수준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다면 처음엔 남들이 꺼리는 힘든 교대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년이 없어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한다, 뭐 이런 점에서는 이만한 직업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길게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 시설관리 취업 절대 포기 마시고 계속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장에 발을 들이고 나서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한번 챙겨보세요. 어떤 자격증을 따서 어떻게 커리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제가 좋은 정보들 꽉꽉 채워뒀으니까 분명히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동료 아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